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에크모 익스트라코프리얼 멤브레인 옥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에크모와 관련돼서 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메르스 발생부터 시작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해서 지금 에크모를 지금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, 이 에크모가 어떻게 작용이 되고 어떤 원리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물론 뭐 지금 워낙 많은 센터에서 에크모 관련돼서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많이들 다들 알고들 계시겠지만, 실제 이제 뭐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도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고, 이게 또 이 CPV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좀 같이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에크모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, 기본적으로 에크모 뭐 서킷의 구성을 어떻게 되는지도 좀 정확하게 알고 해서 조립도 해야 되고, 뭐 프라이밍 과정도 거쳐야 되고, 그 프라이밍 과정을 거쳐서 이게 뭐 베스큘러 액세스에 따른 관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드가 되는지, 뭐 일례로 VA 모드가 있고 뭐 BB 모드가 있는데, 이런 모드는 어떻게 작용이 되고 어떤 순환을 통해서 환자에게 어떤 그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. 뭐 이런 것도 그렇고, 그 다음에 회로를 구성하고, 그 다음에 캐놀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이제 매니지먼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, 이 매니지먼트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, 이런 거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뭐 굳이 그 뭐 단순하게 뭐 그 ACT를 얼마큼 유지를 해야 되고, 뭐 피가 부족하면 뭐 트랜스퓨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진행을 할 텐데,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, 이 순환에 대해서의 이제 생리학이라던가 이 병태 생리학, 에크모 운영하는 동안 이거를 알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, 체해순환도 마찬가지입니다. CPB도 뭐 그냥 뭐 그 회로 서킷을 구성해서 프라이밍을 해서 캐놀레이션이 되면 그냥 순환 퍼퓨전을 드레인 받고 퍼퓨전을 진행을 한다,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, 이 CPB를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제일 중요한 거는 생리학입니다. 생리학. 그 다음에 이 생리학 안에 들어가 있는 체액량, 체액량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,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잘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 이해가 잘 안 되면 환자가 많이 안 좋아지고,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다 이런 이해 부족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, 여기에서는 이번 챕터에서는 이 생리학과 이 병태 생리학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된다면 이제 위닝과 뭐 캐놀라를 빼고 환자가 뭐 자신의 심장이나 폐로 호흡을 한다던가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, 이런 과정까지 오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. 그 에크모 생리학 관련돼서 이제 좀 얘기를 드리면, 이 에크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 CPB와는 좀 다릅니다. CPB와는 좀 개념이 다른데, 에크모는 이 심장 및 폐 기능이 완전하지 않은 환자를 이 케어를 하는 것입니다. 어떻게 뭘 가지고 케어를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, 이 에크모는 이 네오네이트라던가 차일드, 뭐 어덜트의 기본 원리는 모두 같습니다. CPB는 좀 다르죠. CPB는 네오네이트라던가 차일드라던가 이 어덜트에서의 기본 원리가, 기본 뭐 순환은 뭐 그 캐놀레이션은 똑같을 수 있지만, 이 환자의 그 메타볼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. 만약에 뭐 CPB를 하는데 뭐 소아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이 어덜트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CPB는 소아와 어른이 완전히 다릅니다. 체해순환 운영이. 만약 어른만 하시는 분이 소아를 하게 되면 좀 소아가 뭐 많이 안 좋아진다던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, 이런 것들에 대한 생리학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근데 뭐 이 수십 년 동안 장비 및 기술은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. 현재 지금 쓰고 계시는 그 장비도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는 장비고, 지금도 많이 발전이 지금 되고 있고,
하지만 이 생리학적 원리는 아직까지도 뭐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에크모에서는 이 네오네이트라든가 차일드, 그 다음에 어덜트에서의 기본 원리는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환자를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ACT가 얼마고 엔티코아뷸레이션 얼마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환자의 그 레스피레이터리, 그 다음에 헤모다이나믹, 그 다음에 메타볼릭, 그런 레날의 펑션이라던가 이 코아뷸레이션 관련된 이 병태 생리를 어느 정도를 이해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보면 그냥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느 곳에서는 그냥 캐놀레이션만 해놓고 뭐 아무런 그런 조치를 계속해서 보지 않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는 데도 좀 있는데,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. 이 에크모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클로즈드 옵저베이션입니다. 가장 환자가 어떤 이게 나빴다가 이게 점점 좋아지는 추세로 만들어, 이런 추세가 될 때까지는 계속 붙어가지고 클로즈드 옵저베이션을 시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, 그냥 캐놀레이션만 해놓고 그냥 펌프가 돌아가는 그것만 냅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환자가 좋아질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호흡이라던가, 그 다음에 이제 혈류, 그 다음에 이제 메타볼릭, 그 다음에 이제 신장, 그 다음에 이 코아뷸레이션,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좀 알고 그 환자를 계속해서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지는 이런 회복 곡선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에크모의 경우에는 이제 인공적인 폐가 있죠. 그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그 멤브레인 옥시네이터라고 하는 인공적인 렁과, 그다음에 인공 펌프, 이건 뭐 롤러 펌프가 될 수도 있고, 그다음에 센트리퓨갈 펌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 비너스의 혈액을 드레인 시켜서 이 CO2를 제거하고 이제 O2를 공급해서 다시 이제 환자에게 주입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이것도 뭐 CPV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과정인데 이 플로우의 양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,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한 이제 그 심장이나 폐를 이게 쉬게 해주는 겁니다. 이게 그 에크모라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결국에 쉰다는 거는 뭐냐면 이 볼륨에 대한 이 로딩을 대폭 줄여주는 겁니다. 에크모 가장 쉬게 해준다는 거는 이제 심장의 박출을 이제 MT 비팅으로 만들어주고, 이 심장이 가장 쉬는 상태가 가장 좋은 방법은 심장이 뛰기는 하지만 이 어떤 프리로드가 없이 뛰는 게 가장 심장을 쉬게 해주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 볼륨, 렁도 마찬가지고 볼륨의 로딩을 줄여줘서 이 시스테믹 이 메타볼리즘을 정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에크모를 운영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너스 블러드를 드레인을 시키고, 그 다음에 그 멤브레인 이 렁을 통해서 이 CO2를 제거를 하고 이 O2를 공급을 해서 다시 이 에올타에 주입을 하는 겁니다.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A와 BB가 있는데 이런 모드들이 있는데, 이런 과정에서 어디에 공급을 해주냐는 이제 다르게 될 텐데 이게 주입을 해주는 겁니다.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심장과 폐는 MT 비팅을 만들고, MT 비팅, 즉 이 볼륨에 대한 이 프리로드, 볼륨 로딩을 줄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심장이 편하게 쉬게 하고, 그 과정에서 이제 아티피셜 그런 디바이스들이 이 시스테믹 메타볼리즘을 정상으로 유지한다는 겁니다. 이 시스테믹 메타볼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산소입니다. 산소와 이 CO2의 제거입니다.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, 멤브레인 아티피셜 올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O2를 얼만큼 공급을 장치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냐입니다. 이 CO2의 제거는 이 옥시네이터에서 CO2의 제거는 훨씬 O2보다 이 효율이 훨씬 월등하게 높습니다. CO2의 제거가. 그래서 이 O2를 얼만큼 공급을 해주냐에서 보시면 레이티드 플로우라는 정격 혈류라는 것들이 모든 옥시네이터에
이 전격 혈류라는 것들이 모든 옥시네이터에 정해져 있는데,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덜트의 옥시네이터의 전격 혈류는 7000ml입니다. 예를 들어 뭐 옥시네이터가 약간 차이가 있겠는데, 이정 7000ml까지는 그 환자에게 필요한 O2의 양을 100% 공급을 해줄 수 있다, 이런 의미입니다. 이것도 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, 그래서 이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이 정상적인 메타볼리즘을 그 호기성과 이 대사에서 현기성 대사가 있는데, 이 호기성 대사를 주로 해야 되는데 이 O2가 만약 부족하게 되면 이 현기성 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이 현기성 대사는 이제 포도당을 가지고 보통 한다고 말씀드렸고,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거에 대한 부산물이 이제 락테이트입니다. 락테이트가 혈중에 쌓이면서, 이 락테이트가 쌓인다는 거는 결국에 이 메타볼릭 엑시도시스를, 대사성 산증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, 이런 거를 위해서 이 산소가 가장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시스테믹 메타볼리즘을 정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. 뭐 이제 여기 그 모드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. 뭐 되게 많습니다. 여기에서도 나눠지는 게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. 뭐 책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BA와 BB가 있다고 하면 뭐 BAB라고 하는 것도 있고, 뭐 BBA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앞에 D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런 거는 또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베노비너스 바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 비너스 블러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티피셜 렁인 이 멤브레인 렁을 거쳐서 다시 베인 시스템으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노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그 모드를 운영을 하냐면, 이 환자의 폐 일부분 또는 이 전체 폐 기능을 대신을 하게 됩니다. 이 폐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폐에서 이제 이 산소를 정맥혈 산소를 동맥혈로 바꿔주게 되는데, 이 폐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O2가 제대로 공급을 될 수도 없고 CO2 제거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폐를 쉬게 해주는 겁니다. 왜냐면 그 전에 이게 베노베너 같은 경우는 뭐 피무랄, 보통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액세스가 있는데, 피무랄 베인에서 뭐 피무랄 베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, 뭐 피무랄 베인에서 주글라 베인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, 결국에는 이 디세츄레이션 된 혈액을 여기 뽑아서 옥시네이터를 거쳐서 여기에 다시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. 피무랄 베인으로 넣어주면 이 피무랄 베인과 피무랄 베인의 이제 그 스테이지 차이를 줘서 주게 되는데, 이 위측의 아래 쪽에 가까워져 있는 피무랄 베인 카테터를 통해서 이게 다시 RB 풀무라리 렁을 거쳐가면서 이 렁에서 할 일을 줄여주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그 환자의 폐가 어느 정도 자기 기능할 때까지, 돌아올 때까지 뭐 1주, 2주, 길게는 뭐 한 달, 두 달씩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주게 됩니다. 이 베너 아트리알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비너스 블러드입니다. 드레인 되는 건 똑같습니다. 이 정맥혈을 뽑아서 이 멤브레인 렁을 거쳐서 다시 이 아테리 시스템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베인에서 뽑아서 보통 피무랄 베인으로 삽관을 해서 다시 이제 피무랄 아테리로 보통 이제 공급을 해주게 되는데, 이 과정에 이제 옥시네이터가 중간에 있는 거고, 이 피무랄 아테리를 통해서 디세츄레이된 혈액을 다시 그 산소로 공급을 해서 그 동맥혈에 다시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. 그 과정에서 심장과 폐는 같이 동시에 피무랄 베인 카테터가 RA에 보통 이제 삽관이 되게 되는데, 이 RA에서 혈액을 뽑아내게 되면 이 RA에서 RB로 들어가는 그 볼륨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. 이러면서 이제 볼륨 로딩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. 이 볼륨 로딩을 줄여줘서 이제 심장에 이제 프리로드를 완전히 줄여주게 됨으로써 이제 심장이 쉬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환자의 폐 기능과 함께 이제 병행이 되게 되고, 심장 및 이 폐 부분 또는 전체의 기능을 대신을 하게 됩니다. 말씀드렸지만 베노비너스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이거는 심장은
기능이 좋아야 됩니다. 만약에 심장의 기능이 나쁜데 베노베노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 자체가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장 상태가 좋다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폐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제 비노비너스 바이패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 심장이 안 좋다 내 폐의 기능은 좋다 그러면 이제 베노 아트리알이 되는 거고 만약 심장과 폐가 동시에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베노 아트리알 바이패스가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. 종종 이제 베노베노 바이패스 진행을 하다가 이게 너무 기간이 오래되고 잘 회복이 안 되는 이 환자에서는 이 심장의 기능도 저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뭐 BB 보통 A 이런 식으로 이제 아트리알 쪽에 이 혈류를 더 그 캐뉼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그 아트리알 쪽에 이제 그 플로우를 더 공급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. 이런 가지 모두가 있고 이 베노베노 바이패스 아까도 그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노바롱이라는 노바롱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. 이거는 펌프가 없습니다. 펌프가 없고 이거는 CO2의 그 혈중에 CO2 리텐전 되는 것 때문에 이거를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보통 운영하는 에크모 방법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비너스에서 드레인을 시켜서 보통은 이제 아테리나 뭐 베인에 공급을 해주게 되는데 이 CO2만을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그 펌프 모드 같은 경우는 피모랄 아테리에서 공급을 받아서 이걸 다시 피모랄 베인에 넣어주게 됩니다. 혈류를 이걸 이제 여기에서 이제 CO2를 제거를 하겠죠. 이거 CO2를 이제 리무브하고 다시 피모랄 베인에 넣어주게 되는데 왜 펌프가 없기 때문에 피모랄 베인은 압력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거의 0에 가깝고 피모랄 아테리는 압력이 있죠. 뭐 우리가 알고 있는 120mm 머큐리라는 이 시스톨릭 프레셔가 정상이 이 압력을 이용을 해서 이 피모랄 이쪽에 그 옥시네이터에 혈류를 공급을 하고 여기에서 CO2를 제거를 하고 그 제거된 CO2를 다시 정맥혈에 넣어주는 이런 이 노바롱 시스템이 있습니다. 이 제품도 되어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뭐 한두 번 써본 경험이 있는데 뭐 지금도 딴 데서는 많이 쓰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펌프가 없습니다. 센트리퓨갈이든 뭐 롤러 펌프든 펌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환자 자체의 그 압력을 통해서 이 옥시네이터의 플로우를 통과하게 되고 그 이제 거기서 가스 교환을 하게 되고 이걸 다시 피모랄 베인에 넣어주는 이런 노바롱 시스템이 있습니다. 이것도 한번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그 찾아볼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이제 모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눠서 뭐 이야기 되게 되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좀 더 그 에크모 관련돼서 어떤 시스템이고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또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캐뉼레이션이 되고 어떤 걸 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적으로 이제 메타볼리즘과 그 헤모다이나믹, 혈력학, 그 다음에 이제 호흡과 관련돼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